우선은 토론에 있어서 발표의 핵심 내용 파악 및 요약 방법, 그리고 메모 방법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네, 지난주에 편하게 하시면 왔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할 때 보면 학생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표에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메모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에 노트 정리를 꾸준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을 파악하고 메모해가는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걸리기는 해요. 조금 더 네. 의미 있는 걸 해야 되나. 그래서 학습지를 꼭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학습지라든지 노트라든지 뭔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거나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제가 토론했을 때는 서울형 토론을 비슷하게 바꿔서 했었어요. 자기 의견을 위에다 정리를 하고 짧게나마 번갈아 가면서 모든 별로 토론을 할 때 옆에 친구가 말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핵심 낱말을 적고 그 밑에 나의 질문을 적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적어라, 이렇게 해서 학습지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걸 적어가는 과정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토론 중에 메모가 많아지면 토론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메모나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쓰기에 많은 비중이 실리면 이제 아이들이 왜 독후감 쓰기 싫어서 책 읽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토론에서 메모를 말하고 있는 중이라서 토론을 할 때 메모가 왜 필요한가, 어느 지점에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리가 척척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토론에서 자기가 뭘 말하고 싶은지 주장이라든가 질문거리라든가 또는 답변, 반박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낱말 수준으로, 아이디어 수준으로 메모를 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라든가 와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런 생각을 했네 라고 할 때에 그때도 메모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때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를 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낱말들을 보면서 아 이런 말이 오고 갔었지 하면서 그걸로 자기 생각을 정리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할 때 메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가 왜 필요하고 어느 분량만큼 어떤 식으로 써야지 되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낱말로 써도 되고 뭐뭐하기, 개조식이라고 식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아이들하고 사전에 이제 약속이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절차를 거치면 들도 그런 메모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낱말 쓰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핵심 낱말을 이렇게 쓰면서 들으면은 더 집중해서 듣거든요. 뭐가 중심인지, 뭘 빠뜨려야 되는지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듣기 때문에 들을 때 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또 집중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메모하다 보면 듣는 걸 잘 못한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잘 하면은 자기가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 양은. 혹시 그 메모로 있으실까요? 메모라는 건 양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노트가 아니라 메모이기 때문에 예, 따로 필요하진 않고, 다만 지금 어느 대목이다라고 하는 건 있죠. 상대의 입론 과정이다 그러면 상대방 입론이라고 써놓고 이제 그냥 쭉 낱말 말씀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니까 예. 질문에 해당 질문이라고 쓰고 분류는 해놓고 거의 옆에다 써야지, 그 정도는 뭐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메모한 걸로 평가를 하지 않아야지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메모를 하거든요. 많이 쓴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고 바쁘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최종 너의 생각, 처음에 너의 생각, 그래서 얼마만큼 질적으로 생각이 자라났는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돼 있으면 메모야 뭐 서너 개 써도 되고 많이 써도 그건 지자유니까 직감량만큼 하는 거죠. 그걸로 부담을 안 주려면 선생님의 이제 평가가 그것에 잣대를 삼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의 자람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덕공채도 나의 생각 한 줄, 그 내가 적는 것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고 아까 권진아 선생님 말씀에서 저는 가끔 온책을 읽다가 토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책에다가 그냥 쓰게 해요. 책 빈 공간에다가 뭔가 우리가 이런 토론을 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뭐 토론 주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 한 줄 정도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메모를 잘하게 하려면 토론에서 메모를 잘하게 하려면 발표를 할 때, 말을 할 때에 구조를 좀 갖추도록 하는 거가 좋아요. 그냥 행설수설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예를 든다면 이거다. 이런 차례를 갖춰서 이제 보통 우리는 논술하면은 논술이나 토론 같은 걸 하면 대부분 두 갈씩이 되잖아요. 뭐 양갈식, 뭐 미갈식보다는 두 갈씩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놓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유를 밝혀야 되고 예를 든다면 해야 되고 저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하자면 어떻게 되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야 아이들이 메모를 할 때 이게 어디 가서 이게 분류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들을 수 있고 그걸로 메모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쓰기인데 쓰기라고 하는 건 듣는 것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듣는 것. 말하기는 읽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해야지 언제 메모 훈련을 따로 시키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같이 되는 것일 때에 메모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국어책에서 할 때 보면은 뭐 중심 내용, 뒷받침 내용 뭐 이런 거 3학년서부터 하나요? 3학년 2학기에 나오나요? 그때부터 한 거를 그 수업 단원이 끝나면 다시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단원에서 그런 게 나올 때 이제 배웠으니까 계속 적용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끔 하는 것. 최소 그 학년에서만큼이라도. 그래야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딱 보면 이게 어디가 핵심인지를 바로 잡아낼 수가 있는데 단원 끝나면 다시는 안 물어본다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놓치는 부분이죠. 아주 많은 부분. 그래야지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도구 교과로서 활용이 되고 자리매김이 되는데 그냥 단원 끝나는 걸로 해버린다. 아이들한테 배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대체 내가 뭘 가르치고 이걸 왜 가르치지? 라고 왜 2학년에서 이런 걸 필요로 하지? 그렇다면 이 지금 배우는 이 학년 그 이후의 학년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좀 인식을 갖는다면 아이들이 그런 거가 배워둘 수 있도록 계속 물어보고 단련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려줄 때 이렇게 선생님의 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예시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맞아요. 예, 네. 토론할 때 이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 뭐 메모 어떻게 하는지 이제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뭐 혹은 저는 이제 아예 컴퓨터 뭐 화면을 이제 켜놓고 거기에 이제 빈 화면에다가 이제 자판으로 쳐가면서 뭐 중요 내용이라든가 뭐 메모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보면서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런 데서 또 배우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식의 이제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보통 저기 토론할 때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주장에 대해서 이 의견이 반박을 했다고 하면 화살표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지지자가 얼만큼 많았다 아니면 이것은 이제 꺾였다 이런 표시를 이제 뭐 가세표도 해주고 화살표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걸로 메모를 할 때는 꼭 글씨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호, 약자 또는 어떤 그림, 자기만 알아보는 그런 그림 이런 걸로도 총동원돼서 메모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 애들은 재밌게 해요. 그건 나는 인식을 못하는데 지들은 아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기호나 아주 비슷하게 저도 칠판만 보면은
그날의 토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는지 다 보이도록 네네. 마인드맵식으로 쫙 펼치면서 쓰거든요. 근데 맞아요. 학생이 자기 주장을 얘기했을 때 훈련받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횡설수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횡설수설 말한 거를 듣고 제 나름으로 요약 정리해서 단어를 한두 개 정도로 쓰고 OX 여러 기호를 쓰고 딱 써주면 아이들이 그것만 보고 제가 요약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학생이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긴 문장으로 쓸 필요 없고 요약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고 이걸 아이들한테 박인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델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랑 토론했던 학생들은 메모도 OX, 세모, 화살표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네. 네. 횡설수설하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걔 얘기를 들어보면 아 네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니? 라고 확인을 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써주는 경우가 있고 결국 우리는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데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핵심만 네가 정말 아 이건 빠져서는 안 돼라고 하는 알맹이만 말해봐. 한 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였니?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니? 라고 동의를 얻고 이제 메모를 해주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한테 건네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너무 많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칠판이나 이제 화면상의 그 메모를 쭉 해서 이제 권재라 선생님이 전체 뭔가 흐름을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논의가 이어지게끔 논의가 진전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메모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토론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서 논의가 이렇게 진전되어 왔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눈으로 쫙 확인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내면 좋겠구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뭔가 단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판서나 어떤 화면상에 제시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4학년에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아직 떨어져서 그런가 논의에 상관없는 자신의 경험들을 이렇게 툭툭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상관도 없는 갑자기 고양이가 나왔으면 고양이의 동물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키웠던 고양이에 대한 추억 탐험을 떠나는 애들이 있어서 그게 논점 이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칠판에 판서하게 되면은 아이의 얘기를 한참 들어놓고 이 판서 내용으로 보건대 너의 의견이 지금 이 논제랑 맞을까? 라고 하면 아이가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데도 교사의 메모 판서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너무 발표의 양은 저 4학년도 저학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발표의 양은 많은데 이게 논지를 어긋나는 얘기도 그만큼 많아서 확실히 교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우유정 선생님 혹시 메모와 관련돼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게 좀 겹쳐서요. 저도 특별히 다르게 하는 거 없고 제가 판서를 좀 해주고 그걸 아이들이 좀 보충해서 보도록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반성하게 되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해서 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걸 좀 못하고 제 위주로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했어요.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판서해주는 방식으로 해줬던 것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걸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보태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색볼펜을 이용을 하거든요. 보통 때는 이제 자기 의견 쓸 때는 연필을 활용을 하지만 이게 남의 생각이다. 남의 생각 중, 와, 나와 같은 또래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저건 말도 안 돼.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색깔 볼펜을 달리해서, 펜은 이제 여러 가지 색이니까 펜을 달리해서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하게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정리를 한다든가 돌아보기를 할 때도 내 생각이 여기였고 요거는 남의 생각이었는데 결국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반박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색깔로도 저는 구별을 하거든요. 색볼펜을 그거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급비로 그냥 다 사줘요. 이름표 다 붙여가지고. 근데 고학년들은 뭐 수시로 잊어버리고 뭐 학원에서도 쓰니까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하세요고. 네, 저학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메모는 교사의 메모도 학생의 메모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메모를 보고 학생들이 요약하는 방법, 메모하는 방법, 그다음에 토론의 흐름을 익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메모를 해보고 그다음에 뭐 색볼펜이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뭐 이렇게 표시하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을 더 의미 있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정리될 것 같습니다. 10여 분 후에 줌이 종료될 예정이라. 네. 제가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그 뭐지? 아이스크림에서 하는 네, 200명짜리 맞아요. 뭐 그거를 네네. 신청을 해놨는데 아, 뭘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메일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아직 인증을 못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9버전 그냥 제가 옛날 쓰던 걸로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모임 전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우린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걸로. 네네네 잠시 나갔다 들어간 선수는 이제 유유정 한 선생님께서 네. 진행. 한 8분 남았는데 8분 있다가는 이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또 우리 메모에 대해서 또 뭐 다른 거 없을까요? 아, 네. 더 생각을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더 네. 혹시 뭐 너무 떠오르는 거 빨리 끝냈나요? 있으면은 학생들이 그 네. 메모한 거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메모하는 거에 대해 강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걱정됐던 게 저랑 토론 수업을 하면 제가 판서로 적으니까 학생들이 메모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 의지를 하니까 그냥 받아 적지요. 네, 받아 네. 적더라고요. 네. 딴짓도 그래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나만 쓰면. 네. 네, 학생들끼리도 스스로 메모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아직 제가 빠져서 학생들끼리 주도적으로 하는 걸 아직 잘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서나 이런 것도 저희 메모에 예시를 보여주는 것도 그래서인데 네.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전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은 선생님 방식대로 요약하고 메모한다.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고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메모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메모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선생님 거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약한 거지만 너는 너 기준에서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통해서 뭐 좀 배울 만한 점이라든가 뭐 몰랐던 사실이라든가 뭐 새롭게 알게 된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적으면 된다. 다만 이제 그거를 할 때 이제 선생님이 메모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똑같이 적지는 않죠. 네. 그 라고 워드 카페 토론인가요? 예, 예. 거기에서 메모가 아예 토론 단계에 들어가지 않나요? 예,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네네. 테이블을 만들면 거기에 각종 메모 도구들을 갖춰주는 게 이제 기본 네네. 세팅이잖아요. 그럼 이제 네네. 그거 메모 도구들 다양하게 있는 걸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적어가면서 아예 하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꼭 메모를 사용하여야 하는 토론이 있나요? 꼭 메모가 있어야 되는 토론? 다 있어야 될까요? 디베이트
S식의 토론에서는 세다식 S로 시작하는 그런 토론이든 뭐든 간에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를 상대의 입론을 내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반론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허수아비의 오류에 뭐 속하거나 뭐 하여간 오류를 겪으니까 그때 메모가 꼭 필요하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그 메모를 보고 반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오로지 기억에 의존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무엇보다도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메모가 왜 중요한지 그 필요성이 뭔지를 아이들이 알게끔 하는 거가 중요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메모하는 힘이 없더라도 남의 걸 베껴 쓰더라도 그걸 보고 내가 그 마무리 생각을 하거나 정리 생각을 할 때 이걸 보고 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애들은 그냥 조금씩 네, 가랑잎에 옷 젖듯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와 이건 진짜 중요해 그럼 그때 이제 적으면 되지. 그걸로 우리가 막 걔를 뭐 당장의 능력을 키워서 뭘 하고 이렇게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모든 종류의 토론의 메모가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전시킬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종의 이제 화면상에든 칠판상에든 제시가 돼 있어야 나도 교사도 보면서 어디로 이걸 이끌고 나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아이들도 그런 걸 참고하면서 다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메모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사의 메모라든지 학생 네. 스스로의 메모라든지 네, 그런 네. 다양한 형태의 메모가 네. 필요하다는 말씀. 그게 없으면 우리가 네. 이제 머릿속에 그냥 딱 그 한순간에 기억해서 뭔가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메모의 종류에 그 토론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칠판의 그 메모도 있겠지만 판서도 있겠지만 아이들 발표할 때 보니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단어로 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뭐 했습니다로 끝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말의 핵심 요지를 단어로 딱딱딱 적어놓고 그거 보면서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칭찬해줬었는데 그 방식도 아이들한테 말해주면 발표할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키워드 네, 중심으로 메모하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아까 토론에서 자기가 뭘 말할지 주장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입론을 길게 쓰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메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메모에다 살을 입혀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이루면 이제 입론 원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질문을 할 때도 메모를 핵심 단어를 그 상대방의 메모를 쓰고 물음표 하나 하면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굳이 안 써도 네, 그렇게 메모가 되는 거죠. 토론을 지도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메모를. 그러니까 메모만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메모하는 방법도 이렇게 차차 점차 이렇게 세밀하게 해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그래서 이제 네. 글 전체에서의 이제 를 조금 요약을 해서 몇 개의 문장으로 그것을 또 뭐 한두 문장으로 그것 나중에 한 문장으로 거기서 뭐 한두 단어의 어떤 키워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좁혀가는 그렇게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럼 그 키워드만 보고 거꾸로 생각을 거슬러서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토론은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메모랑 내용 요약하기랑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예, 그런 게 좀 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메모하기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요약하기와 내용 파악을 알려주게 예,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쭉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정신을 차리겠는데 침대에 올라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얘가. 예, 남은 1분의 시간은 하은주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표현하지 않으면 저는 애들 배운 공책 쓸 때 꼭 요약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6학년인지라 근데 여전히 어려워해요. 남자애들 대부분은 노트가 반도 안 채워졌어요. 난 반도 그 하루 동안의 노트가. 근데 그게
제가 훈련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시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훈련을 메모하세